자, 그러면 더 이제 조금 시장 관련된 얘기 또 새로운 얘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아크로스 테크놀로지스 김정은 부대표, 미국 주식사관학교 신승우 대표 두 분 모셨어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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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장 얘기 뭐 한 주간 그리고 주말 넘어오면서 또 얘기가 좀 많이 쌓였습니다. 대표님부터 어떤 부분 정리해 주실까요? 네. 일단 노동지표가 좀 신기하게 나왔는데요.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약간 의아하실 것 같은 게 실업률은 대충 그대로인데 이제 신규 수당 청구는 많이 늘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스프레드가 벌어지는 중인데 이것도 좀 신기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네. 뭐 실업률 올라가면서 같이 딱 붙어가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는 지표가 다르게 나오니까요. 신기하기도 하면서 좀 헷갈리는 네네네. 얘기인데 그 그게 부분 좀- 가능한가요? 그런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궁금해가지고 예, 예. 이게 왜 가능한지를 일단 좀 찾아봤는데 네. 좋습니다. 일단 이게 스프레드가 보면은 계속 그러니까 실업 수당도 두 가지가 있어요. 계속 실업 수당이 있고 아, 신규 예. 수당이 있는데 지금 계속 수당은 붙어가는 게 맞고요. 그래서 실제로 얘는 거의 붙어갑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슬라이드를 보시면 거의 붙어가는데, 근데 이제 두 번째 슬라이드를 보면은 초기 실업 수당 청구는 4월부터 조금씩 벌어지고 있었어요, 사실 이 스프레드가 저희가 보니까. 예. 그래가지고 이게 왜 벌어지는지를 보면은 이게 실업률 공식을 사실 딱 살펴보면은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네. 네네네. 실업률 공식을 좀 살펴보면은 이게 전체 인구에서 보면은 아예 비노동력 인구는 모수에서 빠지고요. 노동 가능한 인구만 이제 모수가 되고 그 안에서 이제 실직자들을 이제 실업 상태인 사람들의 비율이 이제 실업률인데 실업 상태인 사람들이 다 이제 실업수당 청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실업수당 청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이제 자의적이지 않은 이유로 그래서 회사에 잘렸거나 아니면은 회사가 망했거나 뭐 이런 이유로 하는 사람들이 실업수당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아닌 사람들, 그러니까 자의적으로 나온 사람들, 뭐 자기 창업하겠다 이렇게 나온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은 실업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실업률은 그대로인데 이제 실업수당 청구가 늘었다는 뜻은 실직자가 늘었다는 뜻인데요. 그럼 이걸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고 전 생각을 하냐면은 이제 실업 상태인 사람 중에서 실직자는 일반적으로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이제 직장을 잘린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럼 이런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는 이제 노동시장에서 지금 고용자가 갈수록 우위를 점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막 실업 상태인데 이제 실직자가 아닌 사람들은 자기가 이직을 위해서 일시적 실직을 했거나 예. 아니면은 창업을 하기 위해서 뭐 실직을 했거나 이런 케이스로 봐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이건 자발적 실직인데 예. 이런 경우에는 사실 고용자보다 이제 노동자가 위에 있는 시장이거든요. 네. 노동시장이. 네. 근데 지금같이 이제 실업수당 청구가 늘어난다는 거는 노동자가 위로 고용자가 좀 더 위로 가는 노동시장이 형성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사장님이 갑이 되는 시대가 오는 거죠. 예. 네. 그럼 이렇게 되면 이게 노동시장이 타이트해지는 건가요? 네, 이게 타이트해지는 거에 전조가 되는데요. 예. 일단 그래서 노동시장이 타이트해지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예. 하나는 실업률 자체가 일단 증가를 해야 되고요. 예. 그 실업률보다 더 가파르게 이제 실업수당 청구가 더 가파르게 증가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실제로 직업도 많이 잃으면서 동시에 이제 고용하는 사람이 갑이 되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같은 상황 어떤 상황으로 봐야 되냐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자르긴 자르는데 이제 경기 침체를 예견을 하고 아니면 뭐 어떤 이유에서든 회사에서 지금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내보내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이게 실제로 침체가 오면은 그럼 실업률 자체가 더 증가를 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더 많이 사람을 자르면은 그럼 이제 그때는 그럼 실업수당 청구도 증가하면서 실업률도 같이 증가하는. 근데 이제 그 스프레드를 볼 때 실업수당 청구가 더 많이 증가하는 이런 식으로 되어야지 이제 이게 만연한 침체가 되는 거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런 거라고 저는 파악을 했는데 실제로 08년도를 보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상태는 이런 거예요. 지금 상태는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네. 지금 상태는 그래서 이제 이 활동 참가율은 비슷합니다. 둘 다 62% 정도고요. 이제 그래가지고 실업률도 비슷해요. 실업률도 비슷한데 이 안에서 실직자가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실직자라는 게 이제 노동시장에서 비교적으로 이제 노동자가 얼마나 의리인지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자발적 실업이 좀 줄었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네네, 그렇게 봐도 될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나와가지고 뭐 하려는 그런 거는 많이 줄어든 거고. 그리고 집에서 놀다가 다시 일하겠다는 사람이 늘어나면 저렇게 되나요? 그건 좀 다릅니다. 그건 좀 다르고 예. 이렇게. 예. 예. 그건 이제 비노동력 예, 인구가 늘어야 되는 예, 건데, 예. 아니, 그건 비노동력 다르구나. 인구가 줄어야 되는 예, 건데, 예, 예. 예, 예. 근데 이제 이거는 지금은 아직은 변화는 없고요. 네, 네. 예.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08년도 때도 보면은 실업률이 증가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실업률도 증가를 하지만 여기에 덧붙여서 신규 실업수당 청구가 더 가파르게 증가를 하면은 그럼 이럴 네. 때가 이제 진짜 침체가 오는 완연한 딱 시그널이다라고 일단 파악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제 생각에 연준 피봇도
약간 이런 모양새가 보여줘야지. 그러니까 둘 다 오르는데 신규 실업수당 청구가 더 많이 올라야지.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 나와야지 피벗 각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연준 입장에서.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노동시장이 좀 지금 너무 이제 강건한데 네. 예, 이 강건한 게 깨지는 지표를 이런 지표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아직은 거기까지 안 갔다. 근데 아직은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실업률이 이제 지금 실업률이 플랫하잖아요. 예, 더 증가를 안 하니까. 네. 그러니까 아직은 안 간 건데, 근데 실업률도 고개를 들면서 이제 신규 실업수당 청구가 더 고개를 높이 들고 있으면은 그러면 이거는 좀 피벗 각을 볼 수 있는 약간 노동시장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그래서 이거 차이가 나는 건 이런 이유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거고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약간 노동시장 자체도 좀 고용자 위주로 지금 재편되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뉴스만 보면은 사실 뭐 트위터도 감안한다 그러고 페북도 감안한다 그러고 구글도 아마존도 감안한다 그러는데 정작 실업률은 그대로거든요. 그리고 또 잡은 뭐 트리멘더스하게 베이컨스가 많다고 얘기했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잡은 많이 있는데 아니 많이 모자라는데 사람은 또 자르고 네네네.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실업률은 그래서 지금 평형을 이룬 건데 그래서 실업률이 더 증가하진 않는데 아, 그렇네요. 근데 이제 비자발적으로 딸린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죠. 네. 이게 일반적으로 실업률 늘어나기 전에 지표긴 하거든요. 예, 그렇네요. 예. 실업하고 같이 나온 비농업 부분 고용을 보면 명수로는 또 굉장히 늘었거든요. 네네. 예상보다도. 요거는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것도 또 좀 따로 좀 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 네. 근데 제 생각에 명수보다는 일단은 그 가장 중요한 지표는 그냥 신규 수당 청구 이거 느는 게 가장 중요한 지표인 것 같기는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노동시장에서 결국 보면은 누가 갑이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네. 근데 이제는 그러니까 한동안은 사장님이 갑이 아니라 이제 일하는 사람들이 갑인 시즌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당장 작년만 해도 이제 진짜 트럭커도 진짜 골드만삭스 초임 뱅커만큼 뭐돈 받는다고 그러고 일할 사람이 예, 너무 부족하다. 일할 사람이 너무 부족하니까. 네. 예. 근데 이제 그런 거는 확실히 좀 줄어들고 있는 거가 이 지표에서 보이는 건 맞는 것 같다. 그러니까 노동시장이 다시 이제 사용자 중심으로 개편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실업률이 높아지는 게 무슨 좋은 일은 아닌데 그래도 실업률이 높아져야 지금 주식은 이제 오르니까 그렇죠. 이게 뭐 피벗이 가능하니까 시장에서. 네네네. 실업률이 오르는 전조의 조짐은 좀 있다. 네네네. 그래서 지금이 딱 약간 변곡점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제 실업률이 오르기 전에 원래 신규 이제 수당 청구가 느는 게 이제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일단 지금 그 스프레드가 벌어진 걸 보니까 실업률도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조만간. 그러면 이제 연준이 둘 다 올라간다 치면은 이제 피벗을 고려할 수 있겠죠. 네. 예. 그래서 08년도에도 비슷했었고 이게 끝날 때도 보면은 이제 신규 실업수당 청구가 먼저 줄고 그 다음에 실업률이 좀 나중에 줍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선행 지표가 되는 경향이 좀 보이는데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네. 이게 뭐 좀 헷갈리긴 하지만 궁금했던 게 좀 해소가 되는. 네. 네네. 그래서 이게 스프레드 나오는 거는 약간 실업률 올라가는 거의 지표다 보통.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중간 선거. 네, 그리고 중간 선거 관련해서는 사실 제 생각엔 사실 뭐 어느 정도는 사실 워낙 말들이 많고 하니까 이제 제가 볼 때 좀 이 데이터는 좀 추가적으로 살펴보면 좋겠다 하는 네. 데이터가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로비를 하면은 무조건 그걸 밝히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어느 정당에 어느 회사에서 많이 로비를 했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그 데이터만 그냥 간단히 아, 가져와 그래요? 봤는데, 예, 네네네. 그래서 상위 이제 공화당에 더 로비한 산업군을 보면은 보통 총기 쪽, 그리고 트러킹, 그리고 마이닝, 오일가스. 생각해보면 사실 뭐 총기 소유나 뭐 오일가스 같은 거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 네. 의외로 트러킹 같은 거나 농업 쪽이 많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트러킹이 뭐예요? 진짜 트럭 운전사. 트럭 하는 네네. 사람들. 예, 트럭 운수. 운수. 예. 그래가지고 저는 이게 약간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그냥 미국 인구 분포를 봤을 때 아마 남부 지역이 공화당 지지 성향이 강한데 이쪽에서 농업이나 트러킹 같은 거 하는 사람이 좀 많으니까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IT랑 인터넷 쪽 아무래도 IT 쪽에 좀 더 친화적인 그런 이제 당이다 보니까 이게 좀 이쪽으로 좀 선회를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교육이랑 환경 관련된 쪽이 있고 그다음에 좀 특이하게 제약회사 같은 경우에 원래는 그냥 전형적으로 민주당 쪽이었거든요. 근데 이쪽이 요새는 좀 반반입니다. 그래서 약간 이런 식으로 테마주라고 말하기 좀 애매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게 가장 기업 입장을 생각할 때 공화당이 되면 좋으니까 공화당이 로비를 많이 할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확실한 지표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양당이 저렇게 차이가 납니까? 네. 완전히 예. 이게 양당 차이가 꽤 극명하고요. 네. 이게 원래 그러니까 이게 옛날 데이터를 보면은 네. 옛날 데이터에서는 좀 지원을 양쪽에다 다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네. 막
지금 보면은 100% 0% 이런 식이잖아요. 네. 네. 근데 원래는 뭐 그런 정당들, 그런 이제 산업군들도 있는데, 근데 그런 산업군이라고 해서 까보면은 다 정치단체긴 해요, 걔네는. 근데 지금 보면 산업군들도 막 98%, 80%막 이러거든요. 예전에는 이렇게까지 심하진 않았던 걸로 압니다. 예전에는 좀 하면은 이쪽에는 한 6 정도 주고 이쪽에는 4 정도 주고 이런 식이었는데, 이제 정치적 양극화 이런 식으로 로비에도 나타나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듭니다. 앞서서 저- 국제뉴스에서 예. 살펴봤지만 좀 팽팽하지만 지금은 공화당이 그래도 좀 우세하다라는 네, 이거 뭐 얘기도 살짝 그렇긴 있죠. 한데, 근데 어. 진짜 좀 까봐야지 알 것 같고요. 진짜. 그리고 저는 끝난 다음에 정치적 불안감이 더 폭증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게, 이번에는 당장 공화당 위원들 중에 300명 정도가 나는 지난 대선에 불복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가 약간 제 생각에 트럼프 지지 선언 받아야 되니까 이제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어쨌거나 그 사람들이 그 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번 선거는 그럼 너네는 승복할 거냐 물어보면은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좀 이제 레이 달리오가 내전 이야기 했었는데 그게 괜히 나온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공화당 점거했던 것 같은 폭동 같은 거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네. 아까 그 데이터는 그러면 그 미국에서 발표된 데이터를 이렇게 돌려서 네네네. 요약해서 만드신 거군요. 아, 이건 제가 만든 건 아니고 누가 만들어 준 걸 이제 그냥 네, 제가 들고 온 네, 거죠, 이거는. 네, 네. 잘 만들어져 있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네, 우리- 부대표님께 예. 김정은 부대표님 오늘 어떤 얘기 해주실까요? 네. 그 신승우 대표님께서 지금 미국 중간선거 말씀도 네. 해주셨고,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시장에 있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좋은 말씀 해주시고 계시는데, 네. 저희는 이제 아크로스 테크놀로지스는 AI 기반의 그 퀀트 모델을 데이터 기반의 모델을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네. 그런 AI가 보는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네. 중간 선거라든지 네. 뭐 고용 이런 것과 좀 연관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네. 우선 첫 번째 그 그래프부터 좀 같이 보면서 네. 말씀을 드리면, 그 아크로스 테크놀로지스가 모닝스타와 함께 멀티 에셋 인덱스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인덱스를 추종하는 그 상품을 미국에 출시를 했는데요. 그 출시한 시점부터 S&P 500과 토탈 리턴 추이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네, 보시면 저희가 19개 군의 그 자산군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8월 달에 주식 비중을 5%로 낮췄습니다. 전월에 네. 20%, 30%까지 갔었던 주식 비중이 8월 달부터 5%로 줄어들었고, 8월, 9월, 10월 계속 5%로 줄어있던 상황에서 이번 11월에는 자산 비중에서 미국 주식 비중이 25%가 넘어가는 수준까지 꽤 많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은 주식 비중이 낮아져 있었던 것 자체가 뭐 워낙에 잘 아시겠지만 그동안에 글로벌리 뭐 변동성도 굉장히 높았었던 그런 장세였고, 그러면서 지수 자체가 변동성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가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또 주식 비중이 늘렸다라는 점이 굉장히 재미있는 함의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보통은 자산 비중하는 그런 펀드들 같은 경우에는 그 자산을 대표하는 ETF에 투자를 하게 마련인데요. 아크로스 테크놀로지스 같은 경우에는 그 미국 주식 비중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50개 종목을 포트폴리오로 구성을 합니다. 이렇게 네. 하면서 가져가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추가적인 아웃퍼포먼스를 추구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번 달에는 어떤 주식 비중 자체도 늘었고 어떤 주식이 늘었는지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게 아까 전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주식 비중이 지난달 5%에서 미국 주식 비중이죠. 25%로 늘어난 부분을 보여드리는 그런 이제 테이블인데요. 지난달과 비슷하게 T빌 초단기 미국 국채 비중은 뭐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 그리고 팁스가 미국 물가 연동체가 아예 제외됐습니다. 36%에서. 그리고 20년 이상 만기 미국 국채가 12%에서 25% 수준으로 또 늘었고요. 그래서 이 각각의 비중 조절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AI가 아닌 사람이 좀 이제 해석해낸 부분을 네네. 우선 말씀을 드리면, 이제 미국 주식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굉장히 여러 가지 불안한 그런 요소들이 많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미국 주식이 이렇게 많이 늘어날 수 있었던 거에 대해서 저희는 일단은 중간 선거라든지 이런 부분이 앞두고 있는 부분을 반영한 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현재 다 대통령이고 민주당이고,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어쨌든 간에 공화당이 우세한 그런 부분으로 뭐 하원이나 이런 쪽은 나오고 있고, 네. 상원 쪽은 박빙의 상황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스플릿되는 상황이 사실은 미국 주식 시장에 있어서는 워낙에 그간에 바이든 정권 취임 이후에 좀 눌려 있었기 때문에 네. 좀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렇게 중간 선거라는 이슈 자체가 여러 가지 매크로 이벤트를 덮을 만큼 중장기적인 그런 모멘텀이 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 않지만, 단기적인 저점이라는 부분을 저희 데이터 기반 모델이 판단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팁스를 제외한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은 제가 이제 이 부분까지는 어떻게 뭐 페드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기가 좀 네네네네. 어렵겠지만 네. 일단은 물가에 대해서는 상방 압력이 많이 줄어든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엔 팁스라는 거는 인플레이션이 있을 때에 그만큼 인플레이션을 방어해주는 수익률에서 방어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건데 더 이상의 인플레이션이 심하게 나온다라는 거 부분은 저희 이제 모델이 조금 아닌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하는 것 현재 같고요. 시장이 보는 인플레이션보다 더 인플레이션이 많이 돼야 버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될 것 같진 않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본 거죠. 그리고 지난달에 사실은 이제 환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강달러 현상과 이런 게 맞물려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각 국가가 이런 강달러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 국채를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서 미국 국채, 특히 10년물 이상의 장기채들이 많이 하락하는 모습을 지난달 보였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난달에 보면은 이제 유동성 문제 이런 것 나오면서 옐런 장관이 뭐 바이백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네. 물론 이거 자체가 영국의 사태를 다시 전철을 밟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예상도 있지만 일단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국 국채 장기채가 좀 많이 눌려 있는 부분, 그리고 또 바이백에 대한 이슈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미국 주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제 굉장히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은, 다른 부분은 큰 비중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미국의 이제 소매 쪽 부분이 지난달 0%에서 13%가 느는 네. 부분까지 올라왔고요. 전반적으로 보면은 내수 소비 관련된 그런 섹터들이 많은 늘어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 갖고 이제 저희가 해석하기로는 기본적으로 연말 특수를 조금 기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아까 전에 신승우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고용시장은 굉장히 강건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업체들이 뭐 해고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될 이슈겠지만 아무래도 좀 내수 쪽에 그런 산타랠리 이런 쪽을 좀 기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지금 현재 11월 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비자, 그다음에 P&G가 사실 많이 올라온 게 결국에는 이런 내수 소비재 관련된 부분일 것 같고, 전월 대비 비중을 가장 많이 확대한 종목에는 뭐 지금 보시는 것처럼 P&G, 홈디포, 코스코 이런 약간 좀 내수 소비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전월 대비해서 비중을 많이 축소한 종목으로는 뭐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약간 좀 내수 소비와 관련이 없는 그런 쪽에 그 비중이 많이 줄어든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지금 AI 퀀트 베이스로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요즘 AI 퀀트 베이스로 하는 이런 펀드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사실 그렇게 많지는 네. 않은 상황이고요. 저희 아크로스 테크놀로지스가 그렇게 몇 안 되는 회사 중에서 좀 이제 그렇게 스타트업으로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AI 퀀트 그쪽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이제 기계들이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결과들이 비슷해요. 여러 회사가 있으면 이 움직이는 방향이 좀 비슷하게 움직입니까? 그거는 이제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산출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요. 네. 결국에는 어떤 모델을 갖추고 네. 있느냐. 이제 운용력 같은 경우에도 네. 많은 운용력이 있다고 해도 똑같은 포트폴리오가 네. 나오지 않는 것처럼 AI 모델을 어떻게 꾸리느냐, 데이터를 어떻게 전처리하고 이걸 어떻게 네.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학습을 어떻게 시키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결과가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최근에 시장에 관련돼서 뭐 한 회사지만 그쪽의 전략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거를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쉽게 좀 궁금한 게 AI가 도출해서 분석해서 실행을 하고 나면 지금 분석해 오신 것처럼 사람은 나중에 후 분석을 하는 거예요? AI가 왜 이렇게 했는지? 네, 저희가 이제 네. 굉장히 많은 이제 그 초과 수익을 네네. 얻기 위한 그런 팩터들을 주식 레벨과 매크로 레벨로 양쪽에서 지금 찾고 있는데요. 네. 근데 이제 이거를 저희는 최대한 사람이 해석 가능한 그런 부분으로 이게 심벌릭 AI라고 하는데, 이런 쪽으로 해서 이제 최대한 사람이 해석 가능한 방향으로 가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포캐스팅을 하지 않고 저희는 나우캐스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 퀀트 데이터 기반의 퀀트 모델이 이제 답을 내놓는 거여서 네. 사람은 사실은 많은 부분을 좀 해석해야 되는 부분은 여전히 좀 남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레이딩을 하고 이렇게 바꾸고 할 때 기계가 결정을 한다는 거죠. 사람은 네, 맞습니다. 처음에 결정 방법만 결정해주고. 네, 맞습니다. 우리 트레이더들 다 없어지게 생겼네요. 그러니까 한 번쯤 지금 AI 이 트레이딩 관련된 게 사실은 좀 추세라고 할까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거 확실한 것 같거든요. 또 패시브 펀드가 커지는 거하고 관련돼서 그래서
그 기존 트레이더들하고 AI하고의 차이를 이렇게 쭉 표로 한번 비교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기존 네. 트레이더에 비해서 새로운 AI들은 뭐를 더 잘하고 음. 아직 못 따라가는 건 뭐고 언젠가 뭐 다 바뀔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가 하면 아나운서도 다 바뀐단 말이에요. 어떡하죠? 네, 큰일 났네요. 네. 예, 뭐 재미난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예. AI가 어쨌든 도출한 결과는 소비재 네. 쪽 네. 그리고 연말 특수를 좀 기대하는 쪽, 네. 산타레를 기대하는 쪽으로 좀 집중하는 것 비중을 같다라는 좀 말씀이신데요. 늘렸다. 네. 네. 거기에 대해서 사람이 분석하는 것도 좀 일치하게 분석하고 계시는 거고요. 동의하시는 거고요. 네, 일단은 저희가 이제 포트폴리오 산출하는 네. 과정에 있어서 사람의 네. 개입은 전혀 없기 아. 때문에 이제 이런 해석의 영역에 있어서 저희가 좀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 대표님도 이쪽에 조회가 깊은 걸로 알겠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일반적으로 보통 AI가 뭐라고 말을 해주면은 네. 그럼 그 해석하는 과정이 보통 신탁 해석이랑 되게 비슷하거든요. 왜냐면 AI가 왜 이렇게 판단을 내렸는지 사실 정확하게 알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약간 이렇게 약간 사후적으로 해석을 해서 보니까 이게 파이낸셜하게 스토리가 맞다 하는 경우인 것 같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네. 사실 참 그리고 그러니까 산타랠리를 실제로 예견을 한 건지 아니면 이걸 그냥 단기 저점을 본 건지 모르겠으나 일단 미국 주식 비중을 많이 늘린 거는 꽤 긍정적인 신호가 아닌가 여러모로. 예. 그래가지고 네. 아까 저희가 나오기 전에도 얘기했지만 일단 주식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조금은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이제 단기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실업과 관련된 고용과 관련된 지표를 어떻게 읽어봐야 되는지에 대한 뷰와 AI가 또 이번에 어떻게 자산 배분을 포트폴리오를 짜고 있는지 두 분의 의견 함께했습니다. 아크로스 테크놀로지스 김정훈 부대표, 미국 주식사관학교 신수고 대표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